안녕하세요. 서울 오연초등학교 박경희 선생님입니다. 물 부족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여러분은 많이 보았지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물의 양은 어디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마다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다른데요. 영상을 잠시 볼까요? 보신 바와 같이 물의 절대량은 부족하고 반면에 물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이 되면 물 수요가 40% 이상 늘어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수도나 정수기에서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UN 식량농업기구, 영어로 FAO라는 기구가 2021년 공개한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의 진전이라는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별 물 스트레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은 85.22%로 높은 물 스트레스를 받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많아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계절적 편차가 심한데 여름에는 기후변화로 갑자기 홍수가 발생하거나 겨울에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국가입니다. 지역적 편차의 예로는 지난해, 작년에 여름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과의 강수량 차이가 532.5mm로 1973년 이래 가장 컸다고 하네요. 일부 지방에 49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과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위험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 원인이 환경 파괴와 오염에 따른 자연재해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이나 나라는 무역 장벽을 두어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니터를 보면 여러 가지 로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파리 2015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UN 기후변화협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넷 제로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입니다.
2050년이 되면 물 수요가 40% 이상 늘어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업 용수 사용량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공업 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 세정, 웨이퍼를 깎는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데요. 하루 22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지난 2021년 최악의 가뭄 기간 동안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고강도 절수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물 부족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에 장기적으로 대만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 반도체 생산이 저하되고 수출 감소와 함께 경제 성장 저하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물이 뒤덮여 있지만 97% 이상이 해수, 즉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짠 염류가 포함돼 마실 수 없습니다. 나머지 3%는 담수인데 담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빙하입니다. 빙하는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얼음 형태로 있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 등인데 이를 모두 합해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세계 인구와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에 물 부족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 부족 해결을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 사업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바닷물과 정수기가 보이죠? 이 바닷물을 정수기에 넣어 담수로 만드는 것이 해수 담수화 사업입니다. 해수 담수화란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식수, 공업 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 즉 담수를 얻는 것입니다. 염분을 포함한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 예를 들어 미네랄, 유기물 대부분은 다 제거가 됩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증발법, 역삼투법, 이건 줄여서 RO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전기투석법, 냉동법, 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담수화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는 증발의 원리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증발의 원리입니다. 태양열로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는 현상 여러분 알고 있지요? 선생님이 4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서 4학년 1학기 과학에 혼합물의 분리에 소금물에서 증발법으로 소금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발을 이용한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것도 증발법입니다.
증발법은 말 그대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이 증발법은 해수를 증발시켜서 염분과 수증기를 분리하고 수증기를 응결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고 값이 싼 중동 지역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증발법을 활용해서 해수를 담수하는 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바닷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를 물로 다시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자, 증발법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봅시다. 기존 해수담수화 시장에서는 증발식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가열해 여기서 발생한 수증기를 차가운 관으로 통과시키면 수증기가 응축되고 이를 통해 염분이 제거된 물, 즉 담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바닷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열 에너지와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역삼투법입니다. 물은 통과하지만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은 투과하지 않는 역삼투막에 해수를 가압하여 담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전 지역에서 고르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었던 증발법과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량은 적습니다. 물 1톤을 생산하는데 증발식은 6에서 12kW가 필요하다면 역삼투압 방식은 3에서 7kW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삼투 현상이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한 물의 이동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음은 상대적으로 물의 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을 통해 확산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의 예는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물 농도가 높은 배추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빠져나오게 되어 배추가 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삼투압 방식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삼투법 좀 더 자세히 그림을 함께 봅시다. 염분을 걸러내는 반투막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담수와 바닷물을 각각 부으면 담수가 이동해 바닷물 쪽 높이가 올라가는 삼투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후 바닷물 쪽에 압력을 가하면 아까 올라갔던 그 바닷물 쪽에서 압력을 가하면 반투막을 통과해 염분이 걸러진 담수의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삼투압, 두 번째 역삼투압으로 담수를 만드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안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에 쓰이는 기계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RO 필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RO 필터를 설치한 해수 담수화 공장 모습입니다. 단점은 여과 필터 교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러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 세 번째는 전기 투석법이 있습니다. 전극에 직류 전압을 걸면 양이온은 음이온 교환막을 통과하고 음이온은 양이온 교환막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돼서 순수한 담수만 남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원수의 염분 농도가 높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이것도 역시 비경제적이라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냉동법, 가스 하이드레이트 담수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인 이 방법은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가스와 바닷물을 결합하면 얼음과 비슷한 형태의 결정, 이거를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결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담수화 기술은 담수 가격이 기존 공법에 비해 30에서 50% 정도 저렴해서 현재 많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2019년 GIST 광주과학기술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온에서도 녹지 않는 얼음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상온에서도 녹지 않는 일종의 얼음 형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바닷물 속 염분을 포함한 용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형성 과정에서 염화 나트륨 등의 염분이 결정 구조에서 빠지고 고체 하이드레이트를 녹일 경우 불순물이 제거된 거의 순수한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게 되어 해수 담수화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함께 형성되는 기체상의 이산화탄소와 유기분자는 회수하여 다시 재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수 담수화 특징은 댐 다음으로 다량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이 짧아 조기에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가 작아서 작은 시설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생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 담수화 의의는 첫 번째, 인구 증가 및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물 부족 지역을 도와줄 수 있고요. 마지막,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대체 수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더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대비할 해수 담수화 기술은 앞으로 지구를 살릴 생명의 기술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